안녕하세요, 건달농사입니다. 오늘은 또 비료를 줄 건데요. 지난번에 비료를 줬는데 또 줘? 이 생각을 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주는 건 좀 다른 건데요. 대부분 비료를 주시는 분들이 질소, 인산, 가리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그거와 같이 또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미량원소예요. 근데 이 미량원소들을 보면 대부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항상 비료나 살충제나 살균제를 얘기할 때 성분비를 보라고 드리잖아요. 미량원소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분비를 보고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과일의 당도나 경도, 크기 이런 것들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뭐 칼슘을 쓰네, 아니면 인가리를 쓰네, 뭐 이런, 아니면 붕소를 써야 되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영양분을 골고루 제때 잘 투입을 해서 나무를 튼튼하고 활력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일단 나무가 건강한 나무를 만들어 놓고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투여가 돼서 좋은 상태로 컨디션을 유지를 한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추가로 준다면 좀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하겠지만, 이때 이거를 줘서 당도를 높이고 경도를 높이고 열매를 크게 만들어야지 하면서 각각의 요소들을 따로따로 주게 되면, 그거는 어떤 특정 시간에 특정한 영양소만 집중적으로 주기 때문에 이 나무 전체를 봤을 때 나무가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제대로 자라는 데 도움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을 주어서 열매를 좋게 하기 위한 방법도 있는 거지만, 그 전에 나무를 좀 더 좋은 컨디션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또 필수로 필요한 것들이 미량원소인데요. 자,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대부분의 미량원소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블루베리 농사 짓는 분들도 그렇지만 다른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미량원소 함유라고 되어 있는 것들 중에 미량원소가 뭐가 들어있는지 정확하게 공개하는 제품들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있다고 해도 일부만 들어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완벽하게 제대로 공급을 해주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성분비를 보라고 하는 거고, 성분이 어떤 게 얼만큼 들어있는지 공개를 안 하는 제품은 저는 아예 안 써요. 그게 나빠서 안 쓰는 건 아니에요. 그게 분명히 들어있기는 하지만 제가 원하는 만큼 골고루 들어있지 않고 제가 키우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영양소들이 충분히 다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계속 또 추가로 사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량원소를 어떤 걸 쓰냐면 이런 걸 씁니다. 자, 라이트칼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입재로 되어 있습니다. 완효성 비료인데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3개월 동안 효과를 유지하는 건데, 이 비료의 함량을 보면 9가지 미량원소가 전부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지만 함량이 낮은 거는 아니에요. 또 이게 함량이 높은 거기 때문에,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양분을 그렇게 많이 먹는 작물은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이게 함량이 높기 때문에 얘를 줄 때는 너무 많이 주게 되면, 미량원소는 원래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얘를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오히려 과다 시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루베리는 조금만 줘도 충분히 자라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건데요. 모든 제품들이 이렇게 9가지 미량원소를 전부 다 표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들은 일부만 붕소나 뭐 망간이나 아연이나 뭐 이런 게 얼만큼 들어있다 이 정도 공개를 하지만, 철분이나 칼슘이나 뭐 굴이나 이런 게 들어있다 공개를 안 하는 제품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고 이 중에 몇 가지만 성분을 표시를 하지만 몇 %가 들어있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시를 하는 제품들이 흔치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량을 표시를 안 하거나 이 중에 일부만 들어있거나 이렇게 일부만 들어있거나 그러면 저는 그 제품을 그냥 사용을 안 해요. 왜냐면 전부 다 줘서 공급을 하는 게 손해는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영양분을 제때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저는 일단 한 번에 다 주고, 필요할 때 열매가 뭐 비대기나 착색이 들어갈 때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인갈이나 칼슘 뭐 이런 것들을 연면 시비로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해주지, 따로따로 그때 돼가지고 이거 줘야지 저거 줘야지 하면서 따로따로 추가로 그 한 제품만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겨울이 아니라 이제 가을에 저희가 꽃눈을 만들 때 인가리를 또 주잖아요. 인가리를 줄 때 관주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연면 시비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시기쯤 되면 저는 추가로 밀양원소를 또 공급을 조금 해줘요. 한 9월이나 8월 말이나 9월 달쯤에. 그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무가 꽃눈을 만들기 위해서 인가리가 중요한 요소기는 하지만 그 나무 자체의 컨디션을 좋게 유지를 해주면 인가리가 더 효과를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나무를 더 건강하게 필요한 요소들을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밀양원소를 2번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함량이 높은 거기 때문에 많이 주지는 않아요. 많이 주지는 않고 조금만 주고 그걸 1년에 2번씩 저는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또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사용하는 거를 똑같이 사실 필요는 없어요. 똑같이 사실 필요는 없지만 사용을 하시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성분비는 정확하게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없는 것들이 있으면 그거를 추가로 또 줘야 되는 거고, 추가로 주실 때는 예를 들어서 연면 시비를 해서 한번 주시고 마시는 분들이 있는데 연면 시비는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효과가 약하고 오래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면 시비는 효과를 보려면 보통 대부분 일주일이나 뭐 2주일 간격으로 계속 주라고 하죠. 그 이유가 거기에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웃거름으로 주는 것들은 효과가 완효성 비료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오래 가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한번 주고 나서 오랫동안 안 줘도 되는 거고, 그런데 이거를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그래서 연면 시비 한번 하고 줬으니까 안 줘도 돼, 이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연면 시비하고 관주는 전혀 다른 거니까요. 이 부분 잘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똑같은 걸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성분비를 정확하게 보고 필요한 영양소들이 골고루 들어있는 제품인지 아닌지 그거를 따지면 돼요. 그래서 이때 뭐 써요 저때 뭐 써요 할 때 제품을 추천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제품을 굳이 뭐 이거 쓰면 돼요 저거 쓰면 돼요 하면서 누가 얘기하면 그걸 또 써요. 근데 그 사람이 똑같이 본인하고 농사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또 다른 걸 뭘 쓰고 있는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거 쓰면 돼요 라고 해서 그걸 꼭 써야 되면은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하고는 상황이 다르니까. 그분은 또 잘 알고 있는 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분명히 다른 걸 또 뭔가를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얘기하지만 성분비를 전체적으로 보고 내가 어떤 것들을 얼만큼을 주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이맘때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지를 물어보기보다는 어떤 영양소를 줘야 되는지, 그리고 왜 그때 주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비료를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블루베리 비료를 사용할 때 전용 비료 필요 없다고 얘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굳이 이 원리를 알면 전용 비료를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다만 블루베리는 화학 비료보다는 유기물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영양소를 질소, 인산, 가리뿐만 아니라 이렇게 밀양원소도 꼭 챙겨줘야지만 나무가 좀 더 건강하고 열매의 크기와 당도, 경도 등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어떤 한 특정 시점에 특정 제품, 특정 영양소만 공급해 주려고 하지 마시고 골고루 영양소를 공급해서 나무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조금씩 공급을 해주면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강조하지만 어떤 거를 이맘때 뭐 써요 저맘때 뭐 써요 하면서 특정 제품을 추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지 성분비를 항상 보고 그 성분비에 따른 퍼센테이지, 그리고 그 성분이 얼만큼 어떤 게 빠져 있고 어떤 게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선택하면 좀 더
건강한 나무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좋은 정보가 되길 바라면서 감사합니다.